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너무 느리다며 그러나 계속 노력해 몇 개월 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를 미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지난해 6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여전히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전 세계의 중요한 임무라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당시 비핵화할 것을 약속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전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미국의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 더욱 탄력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부장관 업무 특성상 대북 집중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악관은 31일 비건 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지명 소식을 알리며 비건 대표가 대북 특별대표로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단순한 부장관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He's very close to certainly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He has the confidence of President Donald Trump. I think that means the President and our Secretary of State are putting more attention to the issue of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 측에서 최선희 1 부상이 협상에 나선다면 매우 이상적일 수 있다며 미북 간 난관을 푸는데도 매우 좋은 접근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내에서 비건 대표의 재량권이 더 확대된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He's in a position now where he will have much more influence, and he will be able to guide things, from the State Department, from the senior level at the State Department, and really help shape policy.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선이 실무 협상에 대한 북한의 무관심 때문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를 더 중요한 곳에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란 겁니다. I think will be a great benefit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y don't expect the North Korea diplomacy to move very quickly. 일각에서는 폼페오 장관이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비건 지명자가 장관 대행직을 맡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북한에 대한 집중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잇따라 선보인 무기들을 실전 배치해 모두 투사할 경우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31일 동해상에 쏜 발사체의 연사 간격이 3분대로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 각각 17분과 19분의 발사 간격과 비교하면 큰 진전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에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사 속도는 초단위라며 오히려 3분이라는 간격이 발사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unds like a lot, but I don't really know what the big problem was because you can program the target in between or even before you launch the first missil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성능이 검증된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사 속도가 20에서 30초 간격임을 고려하면 한창 완성도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Maybe the most confident they felt was if they gave it a little bit more time. Alternatively, they may have pushed the button after 20 or 30 seconds, and the missile didn't go. 베넷 박사는 방사포의 비행 거리와 속도,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특성을 보이며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 등으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조합해 발사할 경우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going to neutralize even more of the missile defenses, and that's going to make it such that a missile like this 600mm one that's flying a ballistic trajectory is far more likely to make it to target.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 무기들을 조합해 발사하는 총력전 상황을 감안한 미사일 방어 체계 전략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이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명시하고 있는 명확한 견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호주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의지를 평가한다며 북한은 외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지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또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사이버 악성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사용하는 트로이 악성 코드의 변종 홉라이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홈라이트는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에 설치되는 악성 코드로 인터넷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해커가 마음대로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하고 컴퓨터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등은 이번 보고서가 세 기관의 오랜 협력의 결과물로 북한 정부가 사용하던 악성 코드를 추적하던 중 변종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나 관리자들이 이 악성 코드와 관련된 활동을 포착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예방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양에 주재한 일부 외국 대사들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외부에 활발히 알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무관중 무중계 남북 축구, 또 실종설이 제기됐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모습 역시 이 대사들의 트윗을 타고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해 12월 평양에 부임한 뒤 거의 매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다양한 글과 사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입니다. 여기는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산책과 결혼식, 운동하는 평양 시민들의 일상에서부터 모내기와 추수하는 농민들, 백화점과 면세점, 박람회에 진열된 새 상품 등 다양한 모습을 트윗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교 활동 및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최근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남측 시설 철거 통보로 논란이 커진 금강산을 방문해 사진을 올렸습니다. 요아킴 베리스트렘 스웨덴 대사도 지난 9월 평양에 부임한 뒤 트윗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로켓과 탱크로 만든 어린이 놀이터, 결핵 요양원, 혈전증에 특효가 있다는 혈궁 불로정 약품 등 외부에 낯선 북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사들의 트윗은 특히 정보가 극도로 통제된 북한에서 현지 소식을 외부에 신속하게 알리는 언론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리스트렘 대사는 지난달 무관중 무중계로 논란이 커진 월드컵 축구 남북한 예선전 경기장 모습을 트위터에 생생하게 올렸습니다. 크룩스 영국 대사는 지난 7월 김정일 집안의 전직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가 평양에서 운영하는 일식집을 방문한 사진을 올려 후지모토 실종설이 가짜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 대사관의 일부 외교관들,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평양 시민들과 북한의 모습을 트위터에 활발히 올리고 있습니다. 평양엔 25개국 대사관이 상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사들은 외교 특권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달리 이런 트윗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트윗을 하는 외교관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새로운 노력이 폐쇄된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를 소개하는 제9회 북한 인권국제영화제가 1일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정착, 이산가족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개막작으로는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유럽 등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달러 히어로가 상영됐습니다. 한기홍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처참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미국과 독일 등 총 6개국의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포함한 14편의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